왜 옳고 그름을 말해야 하는가? 옳고 그름이 왜 중요하냐고? 자네는 아직 그걸 모르겠나?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을 보며 가자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엔 연륜에서 오는 묵직함이 묻어났다. 내가 젊었을 땐 그저 앞만 보고 달렸네. 그게 잘 사는 길이라 생각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주변을 둘러보니 텅 비어 있더군 자네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가족을 잃으셨나요?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가족도 있었지. 그런데도 비어 있었다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청중 사이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화자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 탓이라네. 그러다 보니 내 곁에 남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 존재한 게 아니었어. 다들 자기 이익을 위해 머물렀지. 내가 그걸 늦게 알아차렸네. 화자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는 듯 깊어졌다. 내 첫 번째 실수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였네. 겉모습이 멀쩡해 보이면 믿었지.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얼마나 뒤통수를 맞았던지. 화자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그의 표정에는 씁쓸함과 해안이 뒤섞여 있었다. 자네들은 아직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거라네. 내 이야기를 듣고 뭔가 깨달음이라도 얻길. 바라네. 청중 중 한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주 간단하네. 네 가지를 묻는다네. 첫째, 그 행동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가? 둘째, 그 행동이 장기적으로 내 삶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가? 셋째, 내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인가? 그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네. 자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거라네. 화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갔다. 예를 들어보지, 젊었을 때 나는 큰 사업을 시작했네. 그때 내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어. 말도 잘하고 겉으론 성실해 보였지. 나는 그를 믿고 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맡겼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내가 바보처럼 그 사람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라네. 청중 중 누군가 탄식을 내뱉었다. 그때 깨달았네. 겉모습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사람의 본질은 겉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태도에 있다네. 화자는 말을 잠시 멈추고 청중의 표정을 살폈다. 모두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네. 자네들도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모든 관계의 기초라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자네 자신과의 관계까지도 말일세.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자네들 앞으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내가 깨달은 옳고 그름의 기준들이 자네들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네. 이윽고 화자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듯했다. 기준 없는 선택의 대가. 화자는 손을 얹은 탁자를 가만히 두드렸다. 방 안은 고요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지난날의 실수를 떠올리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늘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네. 학교도 잘 다녔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지. 그런데 삶은 그게 다가 아니더군. 청중 중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화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 아주 많았지. 가장 뼈아팠던 이야기를 해보겠네. 내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네. 번듯한 직장에 괜찮은 집, 그리고 예쁜 가족까지. 그런데
그때 내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당시 우리 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네. 모두가 그 사업이 대박이라고 했지. 나도 그렇게 믿었어.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사업엔 문제가 많았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윤리적인 문제가 걸렸지. 그런데 나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일을 추진했네. 청중들은 그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네. 돈도 벌고 회사도 커졌지. 그런데 2년 후 문제가 터졌네. 그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 사람들도 다치고 우리 회사는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네. 결국 나는 그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방 안의 분위기도 무거워졌다. 내가 그때 잘못한 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시한 거라네. 나는 이게 맞는 일인가? 라는 질문 대신 이게 돈이 되는 일인가? 만 물었지. 그 결과는 참혹했네. 돈은 모두 날아가고 내 평판도 바닥을 쳤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네. 화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 일로 인해 가족과도 멀어졌네. 아내는 나를 이해하려 했지만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지. 아이들은 아빠가 왜 비난을 받는지 이해하지 못했네. 나는 집에서도 사회에서도 설 곳이 없었어. 그때 깨달았네.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나를 보호하는 방패라는 걸. 청중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그 이후로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화자는 고개를 들며 씁쓸하게 웃었다. 극복? 쉽지 않았네. 내가 잃은 건 단순히 돈이나 명성이 아니었어. 내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잃었지.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나는 내가 진짜로 믿는 가치들을 재정립할 수 있었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그 경험 덕분이지. 그는 손을 내밀어 청중을 향해 펼쳤다. 그래서 자네들에게 말하고 싶네. 어떤 선택을 하든 반드시 물어야 하네. 이 선택이 옳은가? 그 질문 하나가 자네들의 삶을 바꿀 걸세. 청중 사이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화자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정말 자네에게 남는 게 없는 길인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다른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는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화자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삶은 늘 선택의 연속이라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결국 자네 자신에게 돌아온다네. 그러니 기준 없는 선택은 하지 말게. 기준은 자네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화자는 담담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내가 겪은 실패가 자네들에게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바라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에서 배우지 않는 건 죄악이라네. 앞으로 남은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나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이네. 그는 자리로 돌아와 다시 앉았다. 그의 말은 끝났지만 방 안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저마다 자신의 선택과 기준에 대해 생각하는 듯했다. 기준 없는 삶의 허망함.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하면서도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지. 하지만 그 선택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 그게 바로 나의 두 번째 실패였네. 청중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첫 번째 실패는 회사에서의 윤리적 판단 실수였지. 그런데 두 번째는 내 개인적인 삶에서 발생한 일이었네. 나는 첫 번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네. 그는 손으로 탁자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내게는 두 아이가 있었네. 첫째는 중학생이었고, 둘째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지. 나는 그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 기억되길 바랐네. 그래서 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했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더군. 청중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요한 것이요? 어떤 것이었나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시간과 관심이었네. 나는 돈을 버느라 또 내 실패를 만회하느라 바빴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물어볼 시간조차 없었네. 그리고 어느 날 첫째가 내게 묻더군. 아빠, 왜 나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못하죠? 라고. 그는 그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화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철렁했네. 나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지만 정작 아이들에겐 멀게만 느껴지는 아빠였던 거지. 그때 깨달았네. 기준이란 단순히 직업적, 사회적 윤리를 넘어서는 문제라는 걸 가정에서도 내 삶에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있어야 했다는 걸 말이야.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화자는 잠시 뜸을 들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후로 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 첫째는 사춘기를 지나며 나와의 대화를 거부했고, 둘째는 내가 다가가려 할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지. 내가 그들에게 진심을 다하지 않았던 결과였네. 화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명확했네. 삶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지. 하나는 세상과의 관계, 다른 하나는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두 축 모두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네. 하지만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던 거야. 청중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그는 화자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늦지 않게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요? 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늦지 않으려면 먼저 질문을 해야 하네. 자네의 선택이 자네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이라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어갔다. 기준을 세우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네. 단순히 진심과 책임감이면 충분하지. 내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더라면, 그리고 내 선택에 책임을 다했더라면 내 삶은 더 나아졌을 걸세. 화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실패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네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네. 나는 그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무시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지. 하지만 자네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화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준 없는 삶은 허망하다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라네. 그것이 자네를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네.
그는 창밖으로 사라져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을 끝맺었다. 방 안에는 그의 메시지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옳고 그름을 배우는 순간들. 화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매 순간 하지.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로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 나는 없었네. 그랬기에 실패를 거듭했던 거야.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회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첫 번째로 기준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낀 건 50대 중반이었네. 그때 나는 사업 실패로 많은 것을 잃었지. 사업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인간관계까지 산산이 부서졌네. 청중 중 한 여자가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화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위로해주는 척했지. 하지만 금세 나를 멀리하더군. 내가 무너지니 나를 떠받치던 관계들도 하나둘씩 무너졌네. 그제야 깨달았지. 내가 맺어온 관계들이 얼마나 얕았는지.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을 이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네. 내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질문이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지. 내 삶의 기준을 세우는 첫걸음이었네. 그는 과거로 돌아간 듯한 눈빛으로 회상을 이어갔다. 당시 나는 어머니를 찾아갔네. 어머니는 늘 나를 이해해 주셨지. 그분은 나를 보며 단순하지만 강렬한 말씀을 해주셨네. 내가 세운 기준이 내 삶을 만든다. 너의 기준이 흔들리면 너의 삶도 흔들릴 것이다. 청중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화자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머니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겐 충격적이었네. 나는 기준 없이 살아왔으니 내 삶이 이리도 무너졌던 거야. 그 후 나는 나만의 기준을 세우기로 결심했지.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더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지키는 거였지. 기준을 지키는 일은 종종 쉽지 않았네.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외부의 압박에 무너질 뻔했지. 청중 중 한 남자가 물었다. 어떤 유혹에 흔들렸나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돈과 명예였지. 사업을 다시 일으킬 기회가 왔을 때 나는 기준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네. 하지만 나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행동했지.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나는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네. 나는 정직하게 일할 것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파트너는 내게 비웃음을 날리며 떠났지.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네.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선택이 내 삶의 전환점이었네. 나는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해졌다. 우리는 모두 기준이 필요하네. 기준 없는 삶은 표류하는 배와 같이 어디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없네. 하지만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비로소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청중 중 한 명이 조용히 속삭였다.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네. 자신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생각해보게.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그것이 바로 기준의 시작이네. 방 안은 깊은 생각에 잠긴 사람들로 가득했다. 화자는 다시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기준이란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기둥이네. 그것이 없으면 삶은 쉽게 무너지지. 나는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자네들은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세워가길 바라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을 마쳤다. 방 안에는
그의 말이 오래도록 울려 퍼졌다.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찾은 깨달음. 화자는 잠시 눈을 감고 긴 호흡을 내쉬었다. 방 안의 공기는 고요해졌고 청중들은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세우게 된 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네. 바로 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였지. 그땐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었더군.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일에 치여 집안일을 소홀히 했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없었네.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됐다고 착각했지.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니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네. 그들이 집에 와도 어색함이 감돌았고 대화도 잘 이어지지 않았지. 청중 중 한 여자가 질문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처음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몰랐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지. 둘째 아이가 내게 이렇게 말했네. 아빠, 우리는 아빠랑 대화할 때마다 벽이 느껴져요. 아빠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말이 내게 번개처럼 내리쳤네. 그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가족에게 기준 없이 대했네. 내가 기준 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남긴 거였지. 그날 나는 내 삶에 또 다른 기준을 세우기로 했네. 바로 사랑과 존중이었지. 그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들려주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지. 아이들은 처음엔 나를 믿지 않았네.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다.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지.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그 기준을 실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 나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갔네. 그제야 아이들도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지. 청중 중 한 남자가 물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버티셨나요? 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네. 이제라도 변하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그 다짐이 나를 버티게 했지. 그는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청중들에게 전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네.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켰지.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네. 나는 내 아이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고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지. 화자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로 말을 이어갔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네.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그는 방 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이네. 하지만 그 선물을 지키기 위해선 노력이 필요하지. 나는 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네. 부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기준을 세우길 바라네. 방 안은 깊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옳고 그름의 균형점에서 화자는 청중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가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그리고 그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며 말이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옳은 걸 선택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길을 택한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때로는 너무 모호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혼란은 대부분 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죠. 화자의 목소리가 조용하면서도 묵직하게 울렸다. 청중들은 숨죽인 채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는 옳고 그름을 칼로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과 다툼도 많았죠. 이건 옳은 일이야. 그건 틀린 거야. 하면서 그런데 살다 보니 세상에는 그렇게 단순히 나눌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한 예를 들자면 내 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상에 잠긴 듯한 눈빛으로 과거를 떠올렸다. 제 친구 민수는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죠. 그래서 자기 꿈도 접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다면 결국 가족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민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넌 나의 상황을 몰라. 넌 내 기준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어. 화자는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청중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 제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민수와 크게 다투었고 우리는 몇 년 동안 서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말을 다시 곱씹게 되더군요. 그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만 옳고 그름을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제 논리와 이상만 앞세운 채 말입니다. 화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의 눈에는 약간의 슬픔이 서렸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가족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요. 그 이후로 저는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화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삶에서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옳고 그름의 균형을 찾는 길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었다. 저는 지금도 옳고 그름의 기준을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가 될 겁니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청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은 끝났지만 청중의 마음속에는 깊은 울림이 남았다. 옳음과 그름의 선을 넘어 화자는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 듯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청중들은 그가 꺼낼 마지막 메시지를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옳고 그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경계가
얼마나 흐릿한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화자는 한 손으로 턱을 쾌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막 퇴직한 후였는데 오래전 절친했던 동료와 재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저와는 달리 승진을 거듭하며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 선택이 그르다는 자격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저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가 제게 한천마디는 이랬습니다. 화자는 멈추고 약간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 이봐, 내가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이 특별히 화려하거나 성공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제게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선택했던 용기가 부러웠어. 나는 승진과 성공에만 매달리다 보니 내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버린 것도 몰랐고 아내와의 관계도 엉망이 되었어. 화자는 이야기를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사실상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을요. 그에게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고 제 입장에서는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옳고 그름은 단지 우리가 처한 환경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화자는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그 이후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대적일 뿐 아니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든 그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선을 넘어서는 진정한 지혜라고 믿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화자의 말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삶의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마무리하며 손을 모아 청중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의 삶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답은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우리 모두가 그 경계를 넘어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자는 천천히 연단을 내려왔다. 청중들은 한동안 각수를 치며 그를 배웅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새겨진 울림으로 남았다. 이윽고 모든 조명이 꺼지고 회의실을 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만이 남았다. 그날 이후 청중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그가 강조했던 메시지, 옳고 그름을 넘어 이해와 공감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그들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들 속에서 길을 찾다. 화자가 이야기를 마친 이후 청중들 사이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피어올랐다. 그날 강연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는 각자가 만들어온 옳고 그름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청중이 화자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어제 강연을 들었던 중년 남성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선생님, 어제 말씀 정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항상 제가 선택한 길이 틀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변호사가 되라고 했던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작가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요.
화자는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남성은 이어서 말했다. 처음에는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작품이 출판되었을 때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제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지 않은 것을 비난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연을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기준에서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 삶에서는 제 선택이 옳았던 거잖아요. 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종종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모님께서 당신의 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성은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신하세요. 자신이 흔들리면 상대방도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당신이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진솔하게 말씀드리세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는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남성은 감사의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날 이후 그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화자에게 도착했다. 이번에는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화자의 강연을 들은 뒤 자신이 지나온 삶의 길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제 아이들에게 제 기준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저와 멀어졌어요. 어제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자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이들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을 지지하고 실수를 했을 때도 그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때로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그 여인은 울먹이며 사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다짐했다. 화자는 자신에게 연락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강연이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의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문득 자신도 과거의 관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가까운 관계들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화자는 여전히 옳고 그름의 기준은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자신이 배운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삶의 길을 나누다 화자는 자신이 전한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에 조금은 놀라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고 그 속에서 각자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서로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깨달았다. 며칠 후 한 명의 청년이 강연을 들은 후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불안하고 방향을 잃은 사람이라 소개하며 화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저는 지금 제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옳은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자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답이 안 나와요. 화자는 그 청년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시작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선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청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했지만 화자는 그런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든 길은 한 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맞는 길이 보일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길을 가는 동안 당신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에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백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어요. 저희 집은 제가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을 가지길 바랐는데 저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죠. 화자는 그 청년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정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결국 당신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부모님에게도 더 큰 기쁨을 줄 거예요. 부모님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결국 그들도 이해할 것입니다. 청년은 마음속에 묵은 짐을 조금 덜어낸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기 전 화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느끼는 옳고 그름은 무엇인가요? 화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에게 있어 옳고 그름은 그저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스로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때 그들도 나를 존중해 주겠죠. 결국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니까요. 그 말이 끝난 후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다. 화자는 그가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확고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며칠 뒤 화자는 다시 한번 큰 강연을 맡게 되었다. 이번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자리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전할 준비를 했다. 사람들의 기대가 컸기에 그는 조심스럽게 강연을 시작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는 강연을 마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모두 다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화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겪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들은 그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었다. 화자는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다고 생각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울 때 그들이 새로운 길을 찾고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랐다. 강연이 끝난 후 화자는 잠시 쉬며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자. 그날 그는 또 하나의 강연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나는 배운다. 그날 이후 화자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전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강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화자는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야기가 단지 남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더 큰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는 한 오래된 친구와 만났다. 친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이었고 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요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삶의 조언을 구하더군. 친구가 말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화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친구는 자주 인생에 대해 고민하며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화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알았어요. 단지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은 길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죠. 중요한 건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 나이에 또 배워야 한다니 웃기기도 하고. 화자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운다는 건 멋진 일이죠.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더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어느덧 고요해졌고 화자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갈등은 바로 무엇을 더 배워야 하는가 였다고 그는 느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은 끝이 없고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세가 아닐까. 그날 화자는 오랜 친구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 속에서, 그 사람의 눈빛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옳고 그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 나도 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옳고 그름을 찾는 법을 배워야겠다. 내가 고집하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이야기했다. 서로가 나누는 말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과 기준을 조금씩 꺼리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어 어두운 하늘이 내려앉자 그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다. 몇 달이 지나고 화자는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는 강연을 계속하며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그들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자는 자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강연을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일이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듯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강연 후 그를 찾아왔다. 청년은 큰 결심을 한 듯 보였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제 길을 모르겠어요. 매일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런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씩 깨달은 게 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진정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화자는 청년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길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열릴 겁니다. 청년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청년이 떠난 뒤
과자는 다시 한번 강연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가 전하는 이야기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나이 들어서도 계속 배운다는 것. 그것이 삶의 진정한 의미 아닐까. 그리고 그는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강연을 준비했다.